조선 영조 연간의 일입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양반 고을, 기와집 마당 한켠에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날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더 깊이 묻히는 법이었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 고을 양반 최씨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나이 쉰을 바라보는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 집 노비였고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투를 틀 수도 없었습니다. 노비에게 상투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평생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은 채로 남의 집 마당을 쓸고 남의 집 장작을 패고 남의 집 소를 몰았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었다면 아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손이 빨랐습니다. 돌쇠는 아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노비의 자식은 노비였습니다. 복동이도 이 집 마당에서 자랐고 이 집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2년 전 마을 서당 담벼락 밑에서 몰래 글을 배웠습니다.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가 담 너머로 흘러나오면 복동이는 일부러 그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며 소리를 외웠습니다. 겨울엔 눈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누가 보면 혼날 일이었습니다. 노비가 글을 안다는 것은 주인에게 불편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 복동이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열이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6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글자를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그 종이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아들이 남긴 것이었으므로.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주인 최 씨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녀석이 품에 뭘 그리 소중히 안고 다니느냐? 내놓아라.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들놈이 남긴 것입니다. 별것 아니옵니다. 노비 주제에 별것이 어디 있어. 내놓으라 했다. 돌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주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포조를 부르는 대신 집안 하인들을 시켜 돌쇠를 마당에 꿇어 앉혔습니다. 그리고 곤장을 들게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마당에서 돌쇠는 매를 맞으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상자를 감싸 안은 채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 묻은 낡은 두루마기를 입은 나그네 한 사람이 대문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을 들여다본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오?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최 씨가 대청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오?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나그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대청 위에 최 씨가 굳었습니다. 하인들이 물러섰습니다. 눈송이만이 소리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나그네는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쓰러진 돌쇠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상자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소? 돌쇠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죽은 아들놈이 남긴 종이입니다. 글자가 쓰여 있는데 소인은 글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10년이 지나도 모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받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마당,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비 앞에서, 돌쇠 앞에서,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혼날까봐 말씀 못 드렸습니다. 담 너머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겨울엔 눈 위에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글자를 가르쳐주지 못하셨지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울에 소가 추울까봐 먼저 여물을 챙기는 것. 밥이 없는 날에도 저한테만 먹이시던 것. 매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것. 저는 노비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글보다 아버지가 사신 것이 저는 더 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돌쇠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눈이 그의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박문수는 읽기를 마치고 종이를 곱게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돌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박문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대청 위에 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비의 유품을 빼앗으려 하고 죄 없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매질을 가한 죄, 관아에 보고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부터 양인이요. 최 씨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그날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품속에 아들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했습니다. 글 아시면 이것 좀 읽어주십시오. 글 아는 사람이 읽어주면 돌쇠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100번을 들어도 처음처럼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노인이 편지 내용을 이미 다 외우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돌쇠는 매번 부탁했습니다. 읽어달라고. 누군가의 목소리로 아들의 글자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아들을 만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박문수는 그날 이후 그 고을을 떠났습니다. 돌쇠가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눈 내리는 길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하얀 길 위에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곧 눈에 덮였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상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글자를 모른다고 무지한 것이 아니다. 살아온 삶이 곧 글자다. 박문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